33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 거죠. 반려견을 키우면서 양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마이콩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데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반려견한테 쓰고 있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KB금융지주에서 2023년에 발표한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게 되면 이 반려견을 양육하는데 한 달 총 양육비는 15만 4천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일까 아닐까를 조금 제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총액에서 조사한 수를 나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15만 4천 원이라는 그 금액이 저한테도 맞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조금 빼고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본 건데요.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사료가 될 수 있겠죠. 저희 폴은 비숑이고요. 8kg입니다. 지금 11살 정도가 됐고요. 한 끼에 50g 정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는 100g을 먹고 있고 한 달로 치게 되면은 300g, 3000g을 먹게 되는 거죠. 3kg를. 그러면 이 사료를 보면은 제가 지금 먹이고 있는 거는 1.8kg에 36,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루에는 2,000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거고 사료 값을 따져봤을 때는 6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키로당 2만 원 미만의 사료는 잘 안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더 좋은 사료를 먹이고 싶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아이들한테 정해놓은 아이들한테 쓸 비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타협한 부분이 키로당 2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3kg 정도를 한 달에 먹으니까 6만 원 정도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간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간식을 많이 사는 달도 있지만 좀 평균적으로 조사해보고 그리고 잘 먹는 간식들을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먹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간식을 먹이는 거는 저는 언제 간식을 어떻게 먹이냐면 사실 하루에 이 친구들을 교육하는 게 한 10분, 5분에서 10분 가량 정도 한 번 내지 두 번이 있어요. 그리고 산책을 하루에 2번 정도 나가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식의 교육을 해주고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때 먹이는 그 간식량을 따졌을 때 3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심장사상충이랑 외부기생충은 매달 하죠. 뭐 할인 받아가지고 지금 28,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영양제를 하나 먹이고 있어요. 네, 먹이고 있고 그 영양제는 한 달치가 한 35,0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귀세정제, 아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렇게 세척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귀세정제를 12,000원, 13,000원 뭐 이 정도 되는 가격의 귀세정제를 쓰는데 한 달로 나눴을 때는 한 3,000원 정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미스트는 제가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것들을 쓰긴 하는데 10,000원짜리를 썼을 때 한 반 통 정도 쓰긴 해요, 한 달에. 그래서 이제 5,000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외 배변을 시키기 때문에 배변 패드의 사용량이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도 안 쓰는 날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배변 패드 비용은 제가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금액이 16만 1,000원 정도가 나왔네요. 와, 기가 막히게 15만 4천 원하고 근사한 값이죠. 근데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미용입니다. 미용. 네. 비숑은 아시겠지만 좀 특수컷을 많이 해요. 그 하이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동그랗게 하는 그 특수컷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몸은 이제 스포팅이라 그래서 클리퍼를 가지고 좀 밀고, 그리고 뭐 얼굴 쪽은 이제 가위컷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지 않고 전체를 가위컷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는 미용실에서는 보통 16만 원, 17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번
자를 때.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자르거든요. 3주에서 4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미용을 시키는데, 그랬을 때 17만 원 정도를 포함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봤었던 그 평균에서 2배가 넘어가는 33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숑을 키우시는 분들은 부자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미용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미용 말고는 또 한 가지는 사교육비입니다. 네. 유치원에 보내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격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하루에 뭐 2, 3만 원인 곳에서부터 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는 곳들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몇 번 유치원을 보내냐에 따라서 이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요.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반려견에 뭐 문제 행동이 있거나 아니면 반려견을 운동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경우. 그랬을 때는 비용이 이제 엄청 편차가 큽니다. 네. 방문 교육을 했을 때 뭐 1시간에 시간당 뭐 2만원, 3만원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시간당 뭐 10만원, 20만원, 뭐 많게는 제가 듣기로는 50만원, 100만원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엄청 나니까 그 사교육비는 제가 측정을 하지 않았는데 사교육비 정도가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양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를 먹이면 또 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사료도 엄청 좋은 것들이 많아요. 뭐 키로당 막 8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지금 저는 키로당 2만원짜리를 먹이는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비용들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비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저희 팀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트레이너 분이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는 이제 신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매달 병원 가서 약 처방받고 진료받고 이러는데 병원비만 매달 3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갔을 때, 아이가 노견이 됐을 때 병원을 되게 자주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진료비들을 생각해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는 거의 갈 때마다 한 1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10만 원 정도는 우습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을 이제 침을 맞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재활한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번 침 맞을 때 드는 비용들이 꽤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보호자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출장이 되게 잦아요. 그러셔서 이제 호텔에 보내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뭐 출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호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겨울 계절마다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쿨 티셔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능성으로 필요한 것들, 그때 조금씩 추가되는 비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는 이렇게 키우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반려견을 키우면서 양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사료에서 줄이는 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료는 아이들 먹는 거니까 우리 사람도 먹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료에서 그렇게 비용을 줄이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간식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료를 간식처럼 사용을 하면 또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료를 원래 먹는 양에서 3분의 2 정도만 밥처럼 주시고 3분의 1을 간식처럼 활용하셔서 이 아이들이랑 교육하는 데 쓰시게 된다면 간식을 없이도 이 아이들의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고 간식 비용을 상당히 많이 낮출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것들도 안 먹이시면 또 줄일 수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영양제를 안 먹이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 신장사상충이나 외부기생충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아이가 맞던 것들을, 먹던 거, 바르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타오는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비용을 조금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가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아이한테 먹이고 있는 그 약의 종류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수의사님한테 이게 컨펌을 좀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약이라도 성분이 조금 더 다를 수 있으니까 회사마다 그런 것들을 아시고 한다면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 세정제나 미스트 같은 경우들은 귀도 환기를 되게 많이 시켜주고, 그리고 털 빗질도 조금씩 더 자주 해주시면 귀 세정제나 아니면은 그 미스트 비용도 조금씩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단모종을 키우신다 라고 했을 경우는 미용비가 들진 않겠죠. 그래서 이 미용비를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용을 셀프로 하시는 분들 미용을 또 싸게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는 사교육비죠. 네. 저는 이제 유치원을 총괄을 하기도 했었고 유치원에서 근무도 해보긴 했지만, 그래서 유치원의 장점들을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비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놀아주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할애하는 시간 속에서 충분히 밀도 높게 아이들하고 놀아줬을 때 유치원에 보내지 않아도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냐, 얼마나 더 많이 공부하냐에 따라서 사교육비는 정말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려견 양육 비용에 대한 것들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반려견과 행복한 하루 되세요.